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원불교 교사 공부라는 제목으로 해요. 타이틀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사라고 해서 교사라는 것은 원불교 교단사의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에는 총합 막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에서 교리, 교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도 교사적 차원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교사에서 교리가 이렇게 읽혀져야 돼요. 만일 이것을 구분해서만 하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교사라는 공부를 하면 교사는 따로 있고, 교리라는 영역도 교리 영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 어떤 사람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집에서 부모 노릇을 할 때는 부모 노릇이지만 밖에 나가서 직장 또 할 때는 또 직장의 또 그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리와 교사를 구분해서 보지 마시라.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이 특히 또 그런 부분의 핵심이에요. 오늘 나오는 부분이. 오늘은 어디를 하냐? 대종사의 대각. 그러니까 전서 1038쪽. 나도 이제 이렇게 숫자들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1038쪽 저와 같이 이렇게 대목씩 읽어가면서 이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읽냐면은 1039쪽 대종사 출정의 초보이었다.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의 대각. 원기 원령 1916년 병진년이죠. 음력 3월 26일 이른 새벽에 대종사 무견이 앉으셨더니 우연히 정신이 쇠락하여지며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으므로 이상히 여기시어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시니 천기가 심히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이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뜰 앞을 두루 배하시더니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에 나타나 그동안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생각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생각이며 날이 밝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날이 밝음에 대종사 먼저 청결하는 기구들을 찾으시는지라 이를 본 가족들은 대종사의 의의 행동에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하며 그 동작을 주시하였더니 이것이 곧 대종사의 출정의 초보이었다. 자, 여기까지 읽은 대목이 말하기를 대종사의 출정의 초보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출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앞에까지 정 얘기했죠. 입정 얘기를 해서 입정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입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게 이제 교리적 논의가 없으면 교리적 이렇게 이해가 자기 경험으로 없으면 입정, 출정 했을 때 출정이 입정보다 더 좋은 거다. 더 깊은 해서 수준이 더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입정과 출정은 거의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봐야 될 내용인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정에서 출정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라는 얘기의 대목이에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라를 잘 떨어야 돼요. 이거 갖고 우리가 이해가 이렇게 팍팍 와야 돼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서자 조금 내용에 좀 오류가 있다 해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얘기를. 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기 원년, 이게 우리 원불교 기원이죠. 자, 이게 이제 원불교 기원이에요. 대종사의 대각한 날을 기원으로 삼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이것도 특징이에요. 다들 보면은 탄생 이럴 때 잡지 않습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당신의 대각을 원불교의
기점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기라는 게 생기죠. 원기, 원불교의 기원. 그래서 원기죠. 자, 원년. 이게 첫 해죠. 그게 1916년 병진년. 음력 3월 26일. 26일. 원불교는 6일, 16, 26일 음력. 이게 진짜 대문사님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법 초기에는 예외도 대개 6일, 16일, 26일 날 봤어요. 그래서 삼예외라고 해요. 그걸 삼예외. 이 전통이 오래 갔다 이제 양력 체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사주보표로 바뀌는 건데 옛날에는 다 10일 단위로 그게 옛날에 10일 단위가 한 예외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윤사님 대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3월 26일 이른 새벽에 대종사 무견이 이것도 무견이 앉으셨다. 무견. 참 이제 그게 이제 입정의 다른 표현이에요. 무견이 앉았다. 우리가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무견이라는 소리가. 우연히 정신이 쇠락해지며 여기서 쇠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쇠락이 뭐예요? 쇠락.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없어집니다. 이게 엄청 이게 쇠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어찌 보면은 이 장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쇠락이. 이 쇠락이라는 말은 나중에 어디 이렇게 유학과 유교와 관계된 데 가보면은 쇠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유학의 쇠락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대각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쇠락이라는 말이. 그래서 유학에서 쇠락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죠. 옛날에 더운 날에 마당에다 물을 이렇게 샥샥샥 뿌리죠. 그럼 그걸 쇠락해졌다고 해요. 우리 옛날에는 마당에다가 이렇게 하도 더우면 마당에 이렇게 빗질 쫙 해놓은 마당에다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촥촥촥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마당을 식혀요. 이런 걸 쇠락해졌다고 해요. 시원해진 거예요. 시원해지고 또 한편에 시원하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이 쇠락하다는 말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유학 한시 같은 데 많이 등장하는데 제월 광풍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제월이라는 게 뭐냐, 제라는 게 뭐냐면요, 비가 갠 날 달이 딱 떠요. 요즘 그런 거 보기 참 힘들지. 근데 옛날엔 진짜 우리 어릴 때도 제가 어릴 때도 비 오는 날 밤에 이렇게 비가 와서 근데 이제 비가 개요. 비가 왔다가 비가 개면 먼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날 달이 밝은 날 달이 이렇게 떠요. 유난히 밝아. 그걸 제월이라고 해요. 제월. 비갠 뒤에 뜨는 달. 거기에 달빛이 쫙 펼쳐져 봐요.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가 아니라 감각적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쾌하면서도 뭐 하여간 그려. 그게 엄청 그런 걸 쇠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학에서 성인의 경지를 말할 때 쇠락으로 설명한 거예요. 쇠락한 경지다. 쇠락한 상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쇠락해지면 이 말은 이런 단어 자체가 핵심적인 말이에요. 대흥사님이 지금 입정의 상태가 사실은 그런 모든 경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시절에 기연이 되셔서 어떤 기연이 돼서 그것이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게 쇠락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요, 대흥사님이.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이름으로 원래 이거 정산윤사님이 처음에 쓰신 말에는 새로운 기분이라고 돼 있어. 이 기분이 새로워진 거예요. 기분이 확 달라요.
이상이 여기시어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시니 여기 밖은 어디예요? 마당? 어디 마당? 대청? 이게 지금 어디예요, 이게? 대각터? 대각도면 노루목 거긴데. 대각도 거기죠? 네. 그럼 거기 밖에 나왔으면 어디 정도일 거라고 상상하세요? 지금 모습에서.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보세요. 있는 데에서, 여기하고 사이라고 그때 조금 말씀하셨잖아요. 하여간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건 꼭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지형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일원상 탑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쪽이 마당이다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마당을 배회하셨다 하는 자리가, 우리 옛날 마당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확대해서 일원삭 탑 있는 데까지 마당이라 합시다. 거기 이제 이렇게 거기를 또 마당에만 배회하지 않으시고 대종사님 좀 더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회하셨다 합시다. 그냥 합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시니, 밖에 나와서 사면을 살펴보면 거기 그 노루목 지금 망고이를 보이는 탑에서 밖에 나와서 사면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앞에는 길룡천이 흐르고 천이 흐르고 노루목이 있고 그 산이 있고, 앞에 저쪽은 구호동 쪽 보이고, 뒤로는 중앙봉이 지금 원래는 노루봉이죠. 중앙봉이 있고, 그 사면을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대전사님 그때라고 살펴보시고, 청기가 심히 청량하고 청랑, 이것도 지금 청기가 심히 청량. 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걸 다 읊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청기가 심히 청량하다 하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날씨가 천기라는 게 뭘까? 이것도 참 애매한 말인데, 천기가 그러니까 기운이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자, 이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이니까 아주 이제 날이 하지 않고 새벽이니까 별이 이렇게 있었겠죠. 별이 새벽별이네. 그럼 대선생님 금성을 보셨나?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상상해 보시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문장을 실제로 그런 환경일 때 보시라 이거야. 이거 말로 제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직접 봐야죠. 그 상황을 갔을 때 봐보시라고요. 한번 머물게 되면 반드시 새벽에 거기 가서 요 분위기를 그대로, 웬만하면 3월 달에, 음력 3월 달에, 음력 3월 26일 이때, 음력 3월 26일 이 절기에 대충 맞춰서 요 분위기를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걸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지? 저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제로 느껴보죠. 자, 근데 여기서요, 청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이에 맑은 고기를 호흡하시며 뜰 앞을 두루 배회하시더니, 두루 배회하셨더니, 여기를 이제 지금 일원상 탑까지도 배회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원상 탑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구라를 떠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야. 왜 거기다 일원상 탑을 세웠냐 이거요. 대종사님이 대각을 확인하는, 대각의 출정에 기원해서 뜰 앞을 두루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넓게 배회를 하셨다고 봤을 때 그쪽 방향을 두루 배회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 일원상 탑을 세웠다. 좀 뻥 기질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루 대종사님이 배회했다는 장소로서 우리가 그 장소를 기릴 수 있어요. 그때 훨씬 의미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왜 내가 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합장하고 경례도 올리고 심고도 올리고 하는가? 그러면은 저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뜰 앞을 두루 배회했다는 그러한 공간과 인연이 있어서 내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 구라예요, 이건.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 한번 누군가 왜 여기다 이런 쌍탑을 세웠냐 해서 내가 이렇게 구라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면 됐죠. 아주 뭐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죠. 의미가 있죠? 맞죠? 배회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천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고요하였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론상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과정이 전부 다 이론상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 잊고 있는 과정 속에서 쇠락한 것도 이론상이고 새로운 기분 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이론상이고 또 여기서 이 쇠락한 그 마음에서 천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고요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그 정신이 쇠락한 경지에서 드러나는 천기고 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서 봐야 돼요. 그냥 그런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봤던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 읽을 때 그런다고요. 읽을 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이게 지금 다른 단어만 나왔지 다 이런 쌍자리예요. 이런 쌍자리에서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자,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자, 하고 제가 이제 두루 배회하시다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에 생각이 나타났어요.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이론상에서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분별이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서 같은데 생각했다고 하면 다 분별로 때려버려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자, 이것은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게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에서 드러나는 생각들이다. 이론상 자리에서 나타나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다 이론상의 발현이에요. 자, 그동안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면 쫙 살펴보는 거죠.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며. 자, 이제 이게, 대사님이 정신이 여기 쇠락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부터 방어공사 하시려고 생각했나?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들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제. 날이 밝으면, 여기도 중요한 말이에요. 날이 밝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이게 대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요, 역대 성자들의 대가학의 과정에서 대종사님 같은 대가학의 과정은 정말 이상해요. 정말 진짜 비교하기가 참. 대가학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 대종사님이 여기서도 보면 뭐가 나와요? 이게 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각이 이게 생활화 돼버려요. 생활화. 생활과 관계된 얘기를 하죠. 분명히 말했죠,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대각은 만일 우리가 뭔가 견해가 생기고 마음이 맑아졌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그 표본이 있어요. 대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도 쓰고, 그다음에 나의 이렇게 수신, 이렇게 내 몸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갖고 청결기구를 찾으시니까 이를 본 가족들은 대종사 의회의 행동이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하며 그 동작을 주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대종사의 출정이 초보했다. 자, 여기에 가족이라고 나오죠, 가족. 여기 가족을 이제 사타원 이원아님과 이제 그때 제가 말했죠. 대종사님께서 노루목 초가 3칸에 사실 때 대종사님, 사타원님, 그 사타원님의 아들 둘이 누구죠? 하나가 옥봉, 발행 옥봉, 또 하나가 누구더라? 큰일 났다. 나도 이제 생각이 이렇게. 연옥, 그 다음에 옥봉, 발행이 연옥과 옥봉, 이렇게 하나, 둘, 그러니까 식구가, 하나, 둘, 셋, 네 식구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놀라시죠?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니까.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종사의 출정의 초보 해서 출정의 초보. 그러면 초보는 낮은 단계고. 자, 이것도 좀 고민이 있어요. 출정은 출정이라고 하면 이거 출정은 낮은 단계고, 그다음부터는 높은 단계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죠. 시작이고, 그렇죠. 야가 이렇게 나타나면 시작하면 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해도 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해도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뭔가 그거 있어요. 그게 없죠. 이게 수준의 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출정이 시작했다는 거하고, 사실은 입정하고 출정에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대종사님께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였지, 거기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말했죠. 대종사 대각의 이 문장은 전부 다 이론상의 발현, 이론상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제가 또 한 번 말합니다. 무견히 앉으셨다.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교리적 말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이걸 이론상에 딱 앉아 계셨어요. 자, 이걸 바꿔보면 그 다음에 정신이 쇠락해졌다. 이론상으로 청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분이 있었다. 이론상으로 상쾌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청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요하였다. 이론상 자리에서 청기가 청량했고, 이론상 자리에서 별과 별이 교교했다는 거예요. 교교라는 게 이게 밝다는 의미로 막 이게 밝다고만 해석할까? 하여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야. 교교하다. 교교하다는 것은 밝으면서, 이렇게 밝으면서 또 걸림이 없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표현에 뚜렷하다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뚜렷하다는 것이 뭐가 선명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텅 비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것은. 그게 의미가, 그게 이런 것은 언어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실상적 그것을 경험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때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 덧붙여주는 것 뿐이지, 이것을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아, 이게 우리 공부인들을 잘못 가르친 것 중에 이게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요. 손가락은, 이런 쌍은 손가락 같은 것이다. 그리고 참 이런 쌍이 있다. 또 참 이런 쌍을 또 달리 표현해갖고 뭐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한 줄 아세요, 이걸? 자, 이걸 공부를 잘못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표본의 이론쌍이 뭔지, 참 이건 표본의 이론쌍이고 저건 참 이론쌍이고 저건 손가락이고 저건 달이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경계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분별되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말의 의도는 뭐냐? 지금 대선사님께서 손가락이라고 하면 뭐예요? 거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쌍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런 쌍으로 가야 돼요. 그게 논리적인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쌍이시오 하면 이런 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런 쌍이라고 말을 하는 즉시 실상의 이런 쌍에 가라는 게 본이에요. 이건 뭐 예를 들어 손가락이고 이건 달이고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도가 그게 처음에 말했던 것이. 근데 우리가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논리적 분별로만 빠져가지고 그럼 그런 건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몰라. 실상은 몰라. 우리들이 잘못한, 사실은 참 저 같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또 보죠. 쇠락한 그 자리.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이 말이 드러나는 자리에 딱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현에 막 끌려다녀요. 그런 표현이 드러나는 그 당처에 우리가 딱 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에 계속 이게 뭘까 하고 분별하다가 땡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주변부만 떠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걸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정신이 쇠락해지며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이런 쌍이야 그러면 스스로가 이런 자리로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쭉쭉쭉쭉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대운사님께서 이런 쌍은 발현으로서 생각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은 전에 제가 한번 불교 논리를 했는데 불교 논리로 굳이 말을 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무분별에 바탕한 분별이에요. 이 생각. 언어적으로 이것도 이제 또 언어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불교에서 말할 때 후득지 득도한 이후에 생기는 지혜 그런 건데 대승사님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그거 나니까 툭툭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이런 걸 읽어야 그러시겠다. 근데 이게 경륜이 다르니까 이제 이 경륜의 수준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럴 뿐이지 그래도 그러시겠다. 그래야 이게 교감이 돼요.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이런 거 읽으면은 그렇다. 정말 그렇다. 대종사님 이 대각의 과정이 이렇구나. 그리고
대전사님께서 날이 밝으니까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맑아지고 청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고 청정한 자리에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낼 때는 자신을 살펴보는 공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을 살펴봐라 하고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그 행위적인 살피는 게 아니에요. 대전사님 보면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살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떤 거냐면 마음이 맑아지면은 대종사님 보면 편편 법문들 있죠. 요음품 같은 거 보면. 이 자리가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는 그냥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적으로 주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맑은 자리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쌍의 이 생각들이에요.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근심이 없을 때는 요음품 봅시다. 이게 어디다 하나 봅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대전사님의 요음품에 317. 이런 거 있죠. 뭐냐면 대전사님께 이런 말 재밌는 거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 지키를 좋아하나니. 이런 말을 또 뭐냐면은 이렇게 청정한 자리에서 봐서 아까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리랑 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보시고, 아, 그렇구나. 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보면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맑은 자리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쌍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이에요. 다. 여기도 보면 또 이런 거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린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없애기에 노력해. 그러니까 걱정이 있을 때는 막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해. 그렇죠? 그런데 없을 때는 또 다시 장만하게 또 막 만들어. 또. 이렇게 밝은 자리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이런 상 관계 있다는 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 공부를 한다고 하면 또 착각을 이제 오해를 하는데, 뭐 그거 공부 따로 있고 뭐 또 이런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에서 지혜가 이렇게 밝게 되는 게 지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법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운사님께서 대운사님의 대각의 어떤 외형적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각의 과정에서 형태는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어요. 뭔 꿈인지 아세요? 제가 그림 그리신 분한테 대각의 세수를 그려주시라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막 말하고 다녀요. 어려우신가 봐. 세수를 팍 하면 병진년 음력 3월 26일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 그림은 장땡이야. 원불교사에, 야봐, 이제 세계사에, 굿이야, 굿. 제 이름 이거 그릴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제가 아이디어 같은 건 다 이런 데서 내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 거기 어디냐, 지금 제가 드린 소태상가 아홉제자에도 보면은 세수한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좀 그려봐라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긴 그렸는데 이 대각이 안 드러나. 그러나 클로즈업 사진, 클로즈업에서 쫙 이렇게 물이 싹 스며들면서나 하면서나 이 눈빛에서 쫙 거기서 그런 상황 하나 나오면 굿이야, 굿. 끝이야, 끝. 그것도 머리를 쫙 이렇게 정돈을 다
하는 모습을 옛날에 이제 대운사님 이렇게 상투 머리 이렇게 해서 상투 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투를 탁, 그래서 상투를 싹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런 쌍이요. 원을 그린다고 이런 쌍이 아니에요. 여기서 쇠락하고 새로운 기분이 들고 별이 교교하고 청기가 청량하고 하늘만 그렸는데 샥 구름 몇 점 있고 청량하게 해놨어. 그럼 이런 쌍이에요. 대운사의 대각이에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게 예술을 하는 분한테 말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요 대목을 잘 말을 해서 감흥 있게끔 해서 싹 표현하는 거야. 이런 쌍을 안 그렸는데 거기 이런 쌍이 있어. 아니 나는 그 중에서 대종사님 세수, 대각 세수. 야 이거 누가 좀 그렸으면 하는 제 꿈이 있습니다. 꿈, 바람. 말을 많이 해봐요. 이때부터 원불교 우리들의 문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런 거. 이 스토리에 의해서 뭔가가 창작되고 이야기가 되고 할 때. 재밌죠? 이게. 이게 이제 왜 대종사님 뜰 앞에 왜 배회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이런 싹 탑을 세우라고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또 이 말 믿을라, 이거 또. 여기, 100주년 때, 이거다가 이런 쌍탑 세워라. 정말 믿을라. 우리가 그래도 이런 쌍탑에 대종사님께서 정신이 쇠락한 그 경지에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거기를 쫙 걷는 모습. 이게 이런 쌍이에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발을 딱 띄었는데, 끝이야. 끝. 거기서. 야, 이건 진짜 극영지다. 자기가 그렇게 걸어봐야죠. 자기가. 진짜 1박 2일 해야겠네. 가슴. 자기가 딱 걷는데 걷는 놈이 없어. 그런데 걸음이 뚜렷해. 여기를 말하면 걸음이 교교해. 자기가 그걸 걸어보고 그림으로 싹 그려. 또는 자기가 그 느낌으로 작곡을 딱 해. 그 걸음을. 나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대주사 대각이 형성, 그 모습을.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해. 이건 이제 다 자기 거예요. 제가 지금 큰 그림만, 했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상상해 해보는 거예요. 제 구라가 그럴싸하죠? 네. 이런 구라는 많이 필요해요. 이런 구라는. 이렇게 구라를 떨어줘야. 여기는 이론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읽냐면은 1039쪽에 드디어 대각을 이루셨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날 조반우 이웃에 사는 몇몇 마을 사람이 동학의 동경대전을 가지시고 특히 오유영구 유영공공이라는 계절로 논란함을 들으심에 문득 그 뜻이 해석되는지라 대종사 내심에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셨다. 얼마 후 또한 유학자 두 사람이 지나다가 뜰 앞에 잠깐 쉬어가는 중 주역의 대인여천기이다. 여 1월 합기명, 여 사시 합기서, 합기기룡. 기절을 가지고 서로 언론함을 들으시에 그 뜻이 또한 한이 해석되셨다. 이에 더욱 불쌍히 여기시어
이것이 아마 마음 밝아지는 증거가 아닌가 하시고 전날에 생각하시던 모든 의를 차례로 연마해 보신즉 모두 한 생각에 넘지 아니하여 드디어 대각을 이루시었다. 자, 여기서 이제 대각을 이루셨다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처음 말했지만 대종사 출정의 초보였다고 나오고 여기 뒤에 대각을 이루셨다 그러면 이건 더 낮고 이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죠. 언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이런 거 보니까 독해력이라고 하죠. 독해를 잘해야 돼. 이게. 그럼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하면은 이 과정은 대각의 기연, 대각 확인의 기연을 거쳐서 대각을 증명했다. 이렇게 독해를 해줘야 돼요. 독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 조반이 뭐예요? 아침밥. 아침을 드시고 이웃에 사는 몇몇 마을 사람이 동학의 동경대전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웃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왜 여기는 잘 안 나왔지만 원래는 장에 가시려고 한 거예요. 장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는 구수미 장날이라고 봐요. 그 구수미는 어디냐면은 법성포에서 이렇게 건너편이에요. 육지로 갈 수 있어요. 법성포는 천상 그 왓단천을 건너야 되고요. 구수미는 안 건너도 되는데 구수미 장날이라고 이게 장을 가니까 그 동네 주변 동네 사람들이 길용리를 거쳐 가야 돼요. 특히 노루목을 거쳐 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귀영바위도 반드시 거쳐 가요. 귀영바위도. 그러니까 그런 길목에 대행사님 계셨던 거예요. 요리 말하면 길목 장사 하신 거야. 길목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거가 이제 지금도 보지만 숲도 있고 하니까 그 다리쉼을 할 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쉬셨던 거예요. 이게 다리쉼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사건이 뭐 이거 말고도 많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사건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부여가 된 거예요. 하루 살아보세요. 기억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뭐 했나? 그렇죠. 그러나 유별나게 인지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철학적 개념으로는 사건은 일반과하고 달리 봐요. 사건이라는 게 보통 이런 우리가 쓰는 뭐 사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확실하게 있는 것.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대운사님에게 이 사건으로 이게 등장해요. 등장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동학의 동경대전. 동경대전 읽어보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는 최재우, 최시영의 너무 자랑스럽다. 동학 지금은 이제 천도교지만 동학은요 단순히 종교를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역사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과연 전 세계 얘기해도 그런 역사를 여기서 지금 동학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뭐 종교에 관계없이 교과서에서 다 가르쳐야 돼. 이거 대운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 수은 뭐 증산 이런 분 다 기려야 된다. 왜 대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나 관계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될수록 그분들을 잘 기려야 된다. 야, 이거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대에도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동학이 길용리 일대
길룡리 앞에 천정리 있고 뭐 저기 뭐 논살리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앞에 쭉쭉 이런 마을에 있는 분들이 안쪽 쭉 다 이 라인으로 따라 들어오는데 어디 이제 그 장에 가려면은 그 라인을 따라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동학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관심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특히 동경대전을 말한다는 것은 동경대전은 한문이에요. 이게 식자층이에요. 자, 여기서 동경대전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비교적 그래도 식자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식자층. 그래도 글 한자의 기초적 한자 정도는 아시는 분이에요. 이 당대. 이런 것들도 이런 걸, 이 문헌을 보면 이런 문헌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간단히 아무나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의미를 찾으시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잘 살아도 이 강남 좌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정도는 돼. 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러한 면이 있어요. 이런 면들이 앉아서 서로 말로 서로 논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대목이 뭐냐면, 오유영부, 김영선약, 기영태극, 우영궁궁. 이게 지금, 요게, 지금, 그게 지금 동경대전에 나오는 말인데, 포덕문, 이 동경대전 포덕문에 나오는, 그, 대목이에요. 근데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번역해 봅시다. 나에게 신령스러운 부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무조건 이런 쌍이에요. 그냥 무조건 붙이는입니다. 이런 쌍. 나에게 신령스러운 부적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있어요. 그게 이때 있어. 근데 그 이름이 선약이야. 아주 신선들이 먹는 약이야. 이게 그냥 나도 오다 약 하나 먹었는데 이건 이제 선약이에요. 그래서 선약인데 그 형태가 태극이에요. 또한 또 다른 형태는 궁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운사님께서는 이게 궁궁이라는 말씀이 활이 이렇게 돼 있죠. 활이 이렇게 돼 있죠. 활 두 개를 이렇게 합쳐봐요. 그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런 쌍의 어떤 그 대운사님께 이겼다가 보고 이건 이런 쌍인데 자 그러면 대운사님께서 잘 보세요. 이런 것을 글자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아까 또 말했죠. 아까 앞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개념으로만 쫓아가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함정이 빠진다고. 대운사님 심정이 돼야 돼요. 심정. 이게 이런 대목을 보고 궁궁이다 그럼 활이구나 하면은 대종사님은 외형적 활을 본 게 아니에요. 외형적 활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궁궁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이런 쌍이구나. 여기 궁궁은 대표적으로 이런 쌍이죠. 이런 쌍이죠. 근데 여기 앞에 태극 있죠. 태극도 이런 쌍이에요. 태극은 좀 더 뭐랄까 그 안에 역동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유학에서도 도가의 개념인 무국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국이 태극이다 이런 말까지도 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여기서 보면 대흥사님께서 이런 쌍에 대해서 딱 모티브를 잡아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쌍이 등장하는 거죠. 이걸 딱 보시고 논하는 걸 딱 들으시면 문득 그 뜻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런 쌍인데? 그럼 우리는 대운사님께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쌍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려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실상의 이론상에 들어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궁궁이네 하면 대종사님 어떤 상태냐면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궁궁이네 하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극이네 하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태도를 그렇게 가져야 한다고요. 태도를. 근데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건 궁극이고 이건 태극이고 뭐고 하면 그러고 끝나버렸어.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요? 뒤에, 이건 궁궁이라 하는 것도 맞고, 이건 태극이라는 것도 맞고. 그냥 이걸 듣는 순간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느끼고 하면서 나중에 이게, 이건 궁궁이라고 해도 되겠다. 무국이라도 해도 되겠다 해서 그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예요. 체험에 바탕한 개념이 돼야 돼. 우리의 습관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 자리에서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개념을 가지고 체험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읽을 때도 우리의 경험으로 읽어버리니까. 대현사님 그러셨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대현사님 이렇게 놀아드리고 문득 그 뜻이 해석되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 궁극이 그거지. 또 태극이라고 해도 그거지. 그걸 선약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또 신령스러운 부적이겠구나. 딱딱딱딱딱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것을 궁극이 뭐고 부적이 뭐고 또 태극하고 무국하고 또 뭐가 궁궁하고 뭔 차이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빗나가요. 그냥 삼천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삼천리. 한순간에 한 찰나에 삼천리로 빠져버려요. 태극이다 해도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태극이라고 하는 순간 들어가는 거고. 궁극이라고 하는 순간 들어가고. 왜냐? 그 자리에서 보시니까, 대종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종사님께 내심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셨다. 여기 딱 보고. 자기가 이게 얘 그냥 입장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그 자리를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거지. 뭔가 이렇게 개념적 그 구조를 막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으로 지금 확인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되니까 내심 신기하죠. 이게 근데 이렇게 쉽게 되면 이게 들으면 톡톡톡톡 알아지니까. 대응상은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공부하는 태도가 그래야 돼요. 방식이 우리 공부하냐. 지금까지 계속 개념적으로 막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정신수양은 이거고 사령은 이거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대각을 확인하는 기원이었어요. 첫 번째 기원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기억은 뭐예요? 얼마 후 또한 유학자 두 사람이 지나가다 뜰 앞을 잠깐 쉬어가는 중, 자, 여기도 주역 나왔어요, 이제. 주역, 그 어려운 주역. 이게 어렵죠, 주역이. 저도 주역 공부하려고 몇 번 도전했다가, 진짜. 제가 주역을, 좋은 말로 아마추어, 리얼한 말로 후루꾸로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용어로 후루꾸라고 합니다. 그게 후루꾸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사건에 점괘를 뽑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괴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괴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어떤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저와 관련되는 건 한 번도 안 맞았죠. 설사 제가
그 괴사를 뽑아도요, 다른 사람한테 위탁시켜갖고 제가 뽑아라고 해야지. 그게 들어가나 봐. 이게 나의 어떤 그게 들어가니까, 내 어떤 바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역의 그 점을 뽑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석을 요하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이 주역이라는 것은 정말 고대의 어떤 지혜의 그 합산이죠. 이게 주역이. 근데 여기에 이 말이 나오죠. 이게 여기 나온다고 그러던데, 이게 제가 여기 어디 나오냐면 문헌전 끝 구절인 구사, 그 부분에 나와요. 문헌전 끝 부분이에요. 그게 여기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대인,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 기륭 이라는 귀절을 가지고 서로 언론함을 들으시며 그 뜻이 또한 환히 해석되시었다. 자, 이겁니다. 환히 해석되셨다.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대인이 누구예요? 대인은요, 여기서 대인은 우리로 말하면은 정말 경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자입니다. 최소 법강학마의 이상. 법강학마에도 붙이기도 죄송해. 출가 이상은 붙여줘야 되는 경지예요.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이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서 그 질서, 질서가 합하고, 그 다음에 귀신과 더불어서 기륭에 합한다. 여기서 귀신에 대한 설명이 참 중요해요. 이게 고스트 같이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형에도 귀신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나중에는 이것은 이제 신유학 같은 데서는 이 귀신을 음량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여기 귀신이 할 때 한자로 보면 귀는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 오므라들 귀, 신은 펼칠 신 이런 의미로도 써요. 한자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작용, 오므라드 표현 이런 작용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봅시다. 대인사님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입정의 상태에서 나오면서 그 두렷하고 맑은 그 자리에서 딱 봤을 때 첫 번째 대목인 여천지 합기덕. 천지와 내가 지금 천지와 더불어서 천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지가 드러난 그 맑은 이 쇠락한 그 경지에서 드러나는 천지 있죠. 그 천지 있죠. 그러니까 그 천지에 딱 들어서니까 그 덕에 합한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천지은이에요. 천지도에 딱 개합되니까 천지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사님이 대각할 때 이걸 갖고 당신의 앞에 구도과정 뭐 해갖고 벌써 이 자리에서 여기서 천지은이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천지은이라고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상에 기반해서 사은이 천지은이 드러나지 않은 이렇게 드러낼 줄 모르니까 이렇게 읽어낼 줄 모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천지은하고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천지은이에요. 뒤에도 천지은이에요. 그러니까 1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이 합하고. 그렇죠. 천지의 밝은 도. 이 자리에서 보면 그게 천지의 광명한 도니까 1월이 그렇게 밝은 그걸 하는 거예요. 밝은 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옛날에도 보셨던 전에도 그러나 이 대각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고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1월이에요.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 자리에서 봐야 돼요.
원래의 개념을 하면 일원상 자리에서 천지도 봐야 되고, 일원상 자리에서 부모의 도도 드러내고, 일원상 자리에서 천지의 도도 드러내고, 그래요. 원래 내가 일원상 자리에서 천지의 도도 드러내야 한다고 했지만, 일원상 자리가 천지의 도예요.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교리적 안목이 안 열리고는요, 이런 것도 안 읽혀져요. 교사가 안 읽혀요. 그렇죠? 읽어지겠어요, 이게? 그 뒤에 봅시다. 사시에 합해서 그 질서에 합했다. 천지팔도 어디 있어요, 이게? 뭘까요? 천지팔도 중에? 이게? 순리자연한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번역이 또 될 거예요, 이게. 다른 거고. 자, 이게 대은사님 대각의 이 기원에서 천지는 이렇게 천지팔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천지팔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대은사님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공부해가지고 천지팔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듣는 순간 대은사님이 이게 그 마음 있잖아. 그런다고요. 또 이게 또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대은사님 대가겠다고 또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이거 지금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제 이 계획이 안 맞아. 이 시나리오에 안 맞는 말이에요. 대은사님이 입정에 들어서 이 대각에 나오는 과정상에 그 마음에서 이 기원에 의해서 지금 이게 그건데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또 좋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 참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가.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을 천지팔도를 밝혀줘요. 귀신 얘기했죠? 음양, 기륭 없는 도. 기륭 없는 도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이걸 잊고, 귀신, 합기, 기륭을 잊고, 기륭 없는 도를 못 읽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대종사님 대각의 교리가 다 씨앗이 다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좀 해봅시다. 이에, 더욱 이상히 여기시어 이것이 아마 마음 밝아지려는 증거가 아닌가 하시고 전날에 생각하던 모든 화두를 차례로 연마해 보신즉 여기서 의두라는 것은 전날에 생각하였던 모든 의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개념적 의두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의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심거리를 차례로 연마해 본즉 모두 한 생각에 넘지 아니하여 드디어 대각을 이루었다. 한 생각 중요합니다. 한 생각. 이게요, 그 자리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 이해가 돼야 돼. 자, 여천지 합기 덕한 자리나, 여일월 합기 명한 자리나, 여사시 합기 서한 자리나, 여귀신 합기 기류한 자리나, 이게 다 한 자리인 그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다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여기 뭐요? 여기 뒤에 오유영부, 김영선야, 기영태그, 우영, 궁궁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생각했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뭐 이상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또. 대인사님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생각 쓸 때는, 어떨 때는 생각이 분별이고, 어떨 때는 생각이 이론상의 발현이에요. 문맥에서 읽어내셔야 돼. 개념적 고정해버리면 큰일 나요. 공부 안 됩니다. 문장이 안 읽혀요. 자, 몇 시입니까? 잠깐 쉽시다. 자. 너무, 저도 지금 막 많이 달려와 버렸어요. 이 대종사의 대각이 너무 중요해서, 이런 구라도, 제가 떠는 구라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구라 안 떨어요. 이 내용은 유튜브에도, 이렇게 많이, 한 번씩은 다 훑었던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근데 유튜브에는 또 제가 또 막, 정리정돈을 해서 말하니까 막
물 흘러같이 막 슉 흘러가니까 또 뭔 말인가 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래 오늘 설명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본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오늘 이 대종사 대각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도 또 이걸 또 보고 그래야 됩니다. 제 1부에서 제가 대종사 대각 과정 쭉 설명했죠. 요것을 누가 초안하셨냐면 불법용계 창건사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이게 초안된 거예요. 그 문장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아까 여기 보니까 새로운 기운, 정산종사는 새로운 기분 같은 말이죠. 기분이나.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한번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아까 읽었던 뒤부터 끝다리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대종사 이에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하시었다. 이로부터 대종사의 심경은 날이 갈수록 명랑해지고 야위던 얼굴과 몸의 기혈이 충만하여 그간의 모든 병증도 차차 저절로 회복되니 보는 이들 누구나 정신이 황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종사 생장하신 길룡리는 산중 궁촌으로 견문이 심히 적었고 대종사께서도 글 공부한 시일이 2년여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동안 어떤 종교의 교의 역사를 듣고 배우신 바가 없었으나 듣고 보신 바가 없이 스스로 오늘 이를 바라시고 스스로 정성을 다하시고 스스로 정해 드시고 스스로 대각을 성취하여 필경은 천만교법의 대소본말을 이론의 이치로서 관통하셨으니 이는 곧 영겁의 수도의 종성이 매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자, 이제 이 대종사 대각의 마무리 대목이죠. 뒤에 부분 한번 봅시다. 대종사 생장하신 길룡리는 산중 궁촌. 저는 이걸 궁촌이라는 말보다는 산중 갯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궁촌이라면 저기 산속 어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참 묘해요. 분명히 산중이에요. 거가 이게 구수산 쭉 있죠. 구산도 그리고 대덕산 이 사이를 왔단천이 흘러요. 아주 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산중 궁촌이라는 표현보다 산중 갯벌 이렇게 이게 더 같습니다. 이게 바다와 이어져 뭔가 관계 있는 것인데 산중이에요. 이런 것이 드물죠. 지금은 이제 이게 제가 많이 막업을 하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안 보이는데 바다 무슨 들어와. 독특하죠. 이런 것에 이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환경이 소태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데 굉장히 조예가 있는 분이 접근하고 하셨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한 그 환경적 그 영향이 인간에게 어떤 걸 주냐라는 많은 데이터적 지식이 계시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분이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아직 이렇게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런 축적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대종사께서도 글 공부한 시일이 2년에 불과했으므로 여기서 2년여 2년 정도 공부하신 거죠. 실수로. 그 정도 공부했는데 대종사님 통감 몇 권까지 띄었다고 해요. 나중에 통감 보세요. 통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한자를 보고 한자는 다 이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띄어서 읽어야 될까가 보이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대종사님께서 학문에 대한 기초가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나 정말 이상해. 왜 학문을 싫어해?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명씩 설득을 시켜서 공부해라. 평생 공부해도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나쁘지 않다. 그게 나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씩 다 설득해. 그 정도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간격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간격을 둬요? 학문이 뭐 적이에요? 왼수예요? 책이 왼수예요? 나는 한 권 본다. 저 사람 10권 본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왼수를 보지 말라고요. 대종사님도 학문에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님도 평생 볼 수 있는 거 보시고, 대종사님도 보면은 책을 보면 기록 계속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종사님은 주변 제자나 이런 제자들에게 물어요. 단순히 책만 보는 건 아니시지만,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이런 거.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지금부터. 이런 편견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편견 때문에.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정말.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예요, 정말. 이 학문에 대한 태도예요. 웃기는 거죠, 정말. 어찌 보면 참 가짠치, 정말. 그 태도가 가짠다고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자, 대종사님의 여기서 2년 동안, 2년, 공부한 시일이 2년에 불과하였으므로 요 수준을 제가 실험할 거예요. 자, 실험할 겁니다. 어떤 분이 딱 나오는데 옆에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그 노루목에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오유, 영부, 기명, 선양, 기영, 태그, 우영, 궁궁. 이거 알아듣겠어요? 대운사님이 딱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기초 영어를 독해하실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럼 대충 우리가 지금 감각이 오죠? 대충. 공부가 처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자, 이걸 이렇게, 오악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대운사님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거 번역해서 말한 말 아니에요. 그냥, 쫙, 한자로, 또, 운곡 넣어서 말했겠죠. 자, 또 해볼게요. 태인여 천지합기덕 여일월합기명 여사시합기서 여귀신합기기륭. 알아들었겠어요?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대선생님이. 자, 제가 말했어요. 수준이 2년여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입니다, 이게.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대전사님께서 학문에 막 해서만 그게 아니고, 그랬다는 표현을 하려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자, 이런 의도의 본질로서 보면은 어느 수준이에요? 이걸 듣고 딱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일단 뜻이 뭔지 확 알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이렇게 쓰면 그것을 독해를 뚝뚝뚝뚝 하는 거예요. 시험 보시면 그 독해하신 거예요, 독해. 이제 문제를 잘 푸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지문을 독해하실 능력이 되시는 정도 나는 본다고 봐요. 이렇게 봐야 정확해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대운사님이 못 알아들으셨겠지? 그렇죠? 이거 제가 이 선입견을 없애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입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에 장애가 된다. 여기에 묶여서 아까도 말했죠. 그 문장에 묶여갖고 실상을 안 봐.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거 빼놓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자, 또 봅시다. 역사를 듣고 배우신 바 없었나니, 여기 뭐지? 그동안 어떤 종교의 교의와 역사를 듣고 배우신 바가 없었나니, 이것도 그냥, 이런 종교적 가르침에
매몰돼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쓰려고 이 문장을 쓴 거예요. 왜 안 봤어요? 대종사님께서 막 절에도 가시고, 뭐, 그 다음에 교회도 가셔가지고, 막, 교회 기본 교리도 다 하세요. 대종사님이. 듣고 배우셨죠. 근데 이 문장의 의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의도로 봐야 되지. 이게 실지. 대종사님 전혀 말이 안 맞죠. 그럼 대종사님 정신에 또. 대종사님 정신이 안 맞죠.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만 보세요. 그게 어떠한 종교의 교의에 이렇게 막 종속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뭘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끊임없이 구도 과정에 탐구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스스로 원을 바라시고 이게 많은 것을 참고하고 도움도 받고 견문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당신의 그 힘으로 당신의 스스로의 원으로 바라시고 스스로 정성으로 다하시고 스스로 정해드시고 스스로 대각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요게 이런 것도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문장 그대로 써갖고 막 뭐라 할까 의도에 안 맞게 읽으면 안 됩니다. 모든 글은 그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필경 천만교법의 대수분말을 이론 H 여기 나오네. 이론 H 자, 이런 것이 원불교 교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선사님께서 뭘 했어요? 이론의 이치를 관통하였으니 앞에 나오는 거다가 다 이론을 붙이면 다 이론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론이라고. 이는 곧 영검의 수도의 종성, 수도하려는 우리로 말하면 습관이죠. 수도하려는 그것에 이제 매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이런 말은 대종사 성비, 정산용사의 성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종사님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명서인가? 이거 헷갈리네. 그것은, 그 문장은 반드시 우리가 쫙 해독이 돼야 돼. 중요한 거예요. 정산용사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정말 이런 데 신심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정산용사의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믿고 대종사님을 이해할 거예요. 정말 거기에 신심이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데 신심을 쓰지 마시고. 맞잖아요, 그게. 자,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 말인데, 대종사 이에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대목인데, 사실은 이 대목은 정산종사님 불법연계 창건사에 없는 대목이에요. 이게 원불교 교사를 쓰면서 들어간 문장이에요. 이 문장도 대종경 편수 과정에서 마지막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늘 궁금해요. 여기 보이죠? 제가 아까 말했죠? 정신이 쇠락했다는 대목 있죠? 제가 가장 설명을 잘 해줄게요, 지금부터. 제가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쇠락이 뭐냐고 계속 물었잖아요. 우리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이상 정확한 게 없습니다. 성리품 1장 펴보세요.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서 읊으시되 258 정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하시니라. 이게 쇠락의 경지입니다. 확실하죠? 여기 비갯날도 안 나오지만 청풍 월상시에 맑은 바람이 확 불 때 달이 탁 떴을 때 만상이
만상이 저절로. 여기서는 스스로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연. 저절로. 환히 드러났다. 이게 쇠락입니다. 성리품 1장도 거의 대종경 편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요. 이걸 과연 그러면 누가 이걸 정리하셨을까? 저는 1차적으로 정산종사를 의심합니다.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정리를 할 때 이게 대종사님의 직접 육성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요. 부처님의 대승불교는 전부 다 아니에요. 대승불교 경전은 전부 다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부처님 말씀 아니니까. 제가 왜 정산종사를 의심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대종사님의 이런 모든 과정, 이런 것들 다 초안도 정산종사가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대종사님하고 많은 얘기도 됐겠죠. 그럴 때 이걸 정리하는, 대종사님 어떤 말들을 막 계속 하셨겠죠. 이걸 정리를 저는, 결국은 정산종사를 거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산종사 그 얘기가 결국은 범사님이 실무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범사님 시자였어요. 통해서 어쨌든 직간접적 영향이 돼서 이런 작품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사실은 서품 1장은 우리에게는 대종사 대각을 정리하는 거지만 소태산의 육성으로 우리가 그 기록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부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반야경 계통의 예를 들면 금강경 같은 얘기 책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강경을 부처님 직접 설한 건 아니에요. 그건 뒤에 부처님의 뜻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의도의 글이 서품 1장이에요. 이 대각 일성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말이 대종사님 육성이 직접적인 그 기록된 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의심을 정산종사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해요. 아까 그 성리품 1장도 마찬가지고. 같이 의심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정리가 잘 됐어요. 정말로. 정말 만일 제자가 만약 이게 정산종사가 정리했다고 하면요, 대종사님은 정말 정산종사를 찾아가 가지고 같이 하세.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정말 잘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던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없던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나중에 학문적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겠지만 저는 아까 그 대승불교 얘기를 끌어갖고 온 이유가 그런 정서가 있어요. 너무 그걸 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소태산의 그 DNA가 잘 정리된 거예요. 그럼 이건 소태산의 사상입니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이게. 이걸 뭐라고 하면은요, 불교인이 뭐라고 하면요, 대승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기서 부처님 다 빼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사복음서 같은 것은 사실은 그 뒤에 후대에 지어낸 얘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 맞는 것도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예수님의 사상의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배치시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리 나겠지만 이 말은 상당한 신빙이 있는 얘기입니다. 육조단경이요? 육조단경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육조단경 자체가 전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육조단경에 나오면, 지금 학문적으로 해보면 거기에 나오면 주인공들이 있어요. 시대가 안 맞아. 도저히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것은 어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드라마적 그 기법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무엇을 바라려고 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법신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법신의 작용 아닙니까? 이럴 때 이 대목은 대각일성이라고 나오는 이 대목은 소태산의 그 가르침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걸 정리한 제자들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산용사를 의심합니다. 정산용사를 의심하는 거죠. 자, 여기도 봅시다. 만유가 한체성이며. 여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게 뭐 우주 만유의 본원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전사님 우주 만유 본원 얘기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또?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보면 우주 또는 만물이 그 근본은 본래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 대전사님 말씀했어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 우주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그 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단어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아니라고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지. 웃기는 팔자지 이게. 그러니까 이건 대종사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만유가 한체성이며 그러면 한체성이 딱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한체성이면 내가 지금 컵 보고 있고 이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 듣고 뭐 카메라 지금 찍고 있고 그것이 지금 언어로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한체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아까 여기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는 건 한체성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天사님 말씀이. 이게 이제 만유와 만법이 뭔가 할 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좀 논의를 해볼 때 제가 농담으로 만유는 유형적인 거고 만법은 무형적인 것이다. 이런 건 이제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만법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가치관, 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랬잖아요. 이 표법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만법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이제 뒤에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야, 그럼 같은 거야 또. 그래 굳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죠. 만유를 유형적인 거라고 하면 만법은 무형적인 것이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해가 그렇죠. 그런가 보다. 이 가운데 자. 우주만유의 본원이 뭐예요? 이런 쌍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가운데 나오니까 또 어디 또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언어 참 어려워요, 이게.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아, 이것도 잘 줬어. 한 뚜렷한 기틀 해서 이게 이런 쌍의 그 의미가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형상의 이런 쌍을 보는 순간 실상 이런 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그거 따지고 있어. 결론은 요리를 하면 요리를 먹어야 돼요. 그렇게 가는데 계속 딴 짓만 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왜 이것도 대종사님 말씀이냐면 대종사님 법설의 육성입니다. 육성. 자, 육성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어디 있냐. 자, 대종사님 어떻게 보자면 이게 지금 익산총도에서 했던 그 말씀인데 나는 우연히 천도교인이 동경대전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이런 쌍의 진리와 아울러 육도사생의 승강 변화하는 이치를 확연히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말이지만 이것의 근원을 이 말씀의 비유를 해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딱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이것도 이 말씀도 대종사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제가 가까운 근거들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아서 보면 다 대종사님 말씀이네?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에 있다. 아까 여기에 보면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생멸 없는 도에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서로 갈마 있어요. 아까 여기 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갈마 있는 자리는 태극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발현. 그리고 그것에 또 굳이 갈마 있는 자리에 바탕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보고 유학으로 말하면 무국이고 군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얘기를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 논리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의 사상은 생멸 없는 도를 알았다는 것은 생멸 없는 도를 알면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드러나야 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알았다는 것은 그 자리가 청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 청정해야 인과가 드러나죠. 인과가 드러났다는 건 그 자리에 청정이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이것이 한두렷한 기틀을 졌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법에 이게 거의 결정적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 안 해요. 다른 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생멸 없는 자리에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또 아까까지는 막 근심 걱정 없애기에 막 애를 썼다가, 또 별일 없으면 또 근심 걱정 잔만하게 바쁘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과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모르면 생멸 없는 도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생멸 없는 지면, 내가 이렇구나. 자기 꼬라지가 보여. 이게 중요해요. 우리 공부는 자기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데 대종사님 편편법문 같은 데 보면 이거 나오죠. 대종사님이 그 자리에서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요 공부법은 소태산의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요. 요 말이 정산종사가 제가 그때 한번 보내드린 거 있죠. 이론상 운용법 그 제목이 뭐죠? 그게? 운용법. 그 법문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통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묘유만 가운데 끼어들면 됩니다. 진공, 묘유, 인과. 자, 이렇게 보면 진공, 묘유가 여기 생멸 없는 도예요. 또 묘유하고 인과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묘유가 양다리 걸치죠. 논리적 설명이에요. 이게 인과보응되는 이치예요. 정선은 설명했죠. 여기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어딘가 보면 나와. 이런 상 서문에선가 했던가 설명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산종사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관여자가 정산종사 아닌가 제가 수사관으로서 거의 저는 확정적으로 봐요. 범인은 정산종사다. 어쩌냐? 대종사님께 사상적 밀지를 받고 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 독단적 말이지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막 여러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종사 대각은 막 수도 없이 말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또 나중에 이 대종사 대각 이 단락은 정산종사의 그 대종사 성비명 그 있죠. 이것을 반드시 같이 공부해 보면 이 뜻도 굉장히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여기서 대종사 대각을 제가 이제 구라를 그만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떨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떠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절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건 제 얘기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